퇴직 후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도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건강보조식품도 비싼 운동기구도 없이 오히려 더 생기 있게 사는 분들도 있죠.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든 한 가지 힘, 바로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8년을 직장 생활로 보낸 박영호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출근할 때는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몸이 굳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결국 그는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고 단백질 보충제를 사고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건강에 쫓기고 있구나. 그 즈음 그는 우연히 같은 나이대의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했습니다. 비싼 커피도 아니고 운동도 하지 않지만 얼굴에 늘 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운동보다 웃음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으면 그게 제일 좋은 보약이더라고.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그날 이후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느냐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책길에서 늘 휴대폰으로 걸음수를 세던 습관을 버리고 대신 주변에 나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들꽃 이름을 찾아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넘어가는 걸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이유를 묻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을 느끼는 건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7% 낮았고 면역력과 세포 재생 능력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5%까지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사는 68세 이정순 씨는 남편과 함께 기촌 후 매일 바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처음엔 힘들어서 비타민을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보다 같이 점심 먹으며 웃는 게 더 좋아.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바칠 끝나면 이웃들과 밥을 같이 먹었어요. 웃고 떠들며 먹는 밥이 약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줄었습니다. 의사조차 놀랄 만큼 수치가 좋아졌죠. 우리가 종종 잊는 건 행복이 선택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행복한 감정이 들 때 우리 몸은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들은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불안과 걱정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려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즉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몸의 나이는 전혀 다르게 흐르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마음의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삼키면 몸은 그 긴장을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밥상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건 이미 우리 몸의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저속 노화의 첫 단계는 현재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깊게 호흡하고 커피 한 모금의 온도를 느끼고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온기를 기억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몸의 리듬이 바뀌고 뇌의 회복 속도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하루 10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이나 감정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25%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운동을 해도 식단을 조절해도 그것이 의무가 되면 몸은 피로를 느끼지만 즐거움으로 하면 그건 회복이 됩니다.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이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힘이자 인생의 속도를 천천히 돌려주는 브레이크입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자체가 치료이자 예방이죠. 비타민보다 강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눈부신 성과도 완벽한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을 느끼는 감각,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비타민보다 먼저 이 순간을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곁에 사람과 웃는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영양제이자 가장 오래가는 약입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알약 몇 개를 꺼내놓고 물과 함께 삼키는 것으로 안심을 얻고 나이 들매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 중에도 피로를 호소하고 무기력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무런 보조제도 먹지 않지만 매일 웃고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즐기며 사는 사람은 오히려 젊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서울 마포에 사는 67세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첫 1년을 건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며 보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고 야근을 하면서도 멀쩡했지만 막상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에 비해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고가의 비타민제를 사고 유튜브에서 본 대로 건강 루틴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몸이 나아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 건강에 쫓기고 있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김 선생, 요즘 너무 진지해요. 그냥 햇살 좋은 날엔 커피 한잔 하면서 바람 좀 쐬요. 그날 그는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맞았습니다. 걸음수를 세던 시계를 풀고 휴대폰을 꺼두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졌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혈압과 당 수치를 재보니 수치가 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네요. 그게 가장 큰 약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세포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이상 낮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 몸속에서는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노화의 핵심인 세포 수준에서도 나타납니다. 즐거움과 감사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텔로미어라 불리는 염색체 말단의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세포는 더 빨리 노화하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웃는 일, 감사하는 일,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리적인 회복 작용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사는 70세 조순자 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퇴직 이후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만 있던 남편은 무기력했고 그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복지관에서 열리는 행복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지만 매주 한 번씩 자신의 하루를 글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나를 살렸어요. 힘들었던 일도 글로 쓰면 작아지고 즐거웠던 일은 2배로 커졌죠. 몇 달 후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밝아졌고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변화를 두고 심리적 면역력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행복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 뇌의 편도체 활동이 완화되고 전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신체적 긴장을 완화해 만성 피로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몸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 특히 퇴직 이후의 삶은 이런 마음의 회복보다 관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걸어야 하며 어떤 루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건강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며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반대로 불안할 때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몸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란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건강은 애씀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라도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산책을 하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마음껏 웃으며 나누고 내일의 걱정보다 지금의 햇살에 집중해 보는 것, 그 짧은 순간들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한 노년의학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타민은 몸을 돕지만 마음의 평화는 삶 전체를 돕습니다. 은퇴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젊음은 주어진 나이가 아니라 느끼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젊은 것입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의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커피 한 잔, 아침 공기의 냄새, 누군가의 안부 전화,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히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저속 노화의 시작이자 진짜 젊음의 비밀입니다. 결국 교훈은 단순합니다. 건강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비타민보다 강한 건 오늘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이를 거슬러 사는 법은 거창한 습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꺼이 살아내는 태도에 있습니다.